네, 지금 다 학생들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뭐라고 했죠? 저 시스템이 개죠. 개. 그 개의 에너지 상태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정의를 했죠.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토탈 에너지가 있죠. 전 에너지. 그 전 에너지는 항상 내부 에너지랑 그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이죠. 또 우리가 기호로서 이렇게 대문자 또 소문자로 나타낸다는 건 질량당.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했던 단위질량당 유체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 에너지. 기계적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라고 했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때는 뭐가 쓰입니까? 이때는 내부 에너지가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적 에너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압력이 쓰이게 되는, 다른 말로 유동 에너지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에너지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이러한 압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의 정의에서 에너지는 열과 일의 형태로 전달된다고 했죠. 열과 일이 그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라 그 열과 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의 경계를 통과해서, 감자가 있으면 감자 밖에 열을 가하면 열이 감자의 표면을 통과해서, 저 경계를 통과해서 지나가죠. 열과 일이라는 두 가지 형태는 밀폐계의 경계를 통과할 수 있다. 자, 열과 일, 즉 에너지가 경계를 통과할 수 없는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했죠? 경계를 통과할 수 없는 시스템?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했죠. 그때는 고립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고립계는 밀폐계의 또 다른 형태인데, 열과 일의 에너지 형태가 전달되지 않는 형태를 우리가 고립계.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번 했던 시스템이 뭐가 있죠? 고정계가 있죠. 고정계는 뭡니까? 고정계는 밀폐계인데 시스템이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에서 델타 K 그리고 델타 PE가 뭐다? 포텐셜 에너지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즉 절대값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습니까? 변화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열과 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열은 에너지의 한 전달 형태로서 열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즉 드라이빙 포스, 구동력은 온도 차이라는 거예요. 항상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려면, 이동을 하려면 온도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압력 차도 아니고 높이 차도 아니고 온도 차가 드라이빙 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차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뭐다? 열. 그리고 열 이외의 모든 에너지의 전달 형태는 열 아니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우리가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감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감자 안에 열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열이 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무엇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열은 바뀌는 과정 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다. 그리고 그 경계를 통과할 때만 감지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요 Q로 나타냅니다. Q. 이제부터 대문자 Q, 그리고 소문자 Q. 소문자는 뭐다? 질량당. 자, 그리고 W는 W, 그리고 작은 W는 일, work라고 하는 일,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Q12를 나타낼 때 우리 책에는 Q12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1은 첫 번째, 2는 나중. 즉 처음 형태에서 나중 형태, 또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는 열 전달 양을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합니다. adiabatic이라는 거는 영어 표현 기억하시라고 했죠. 단열 과정, 열이 유출입이 없는 상태. 이런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 송예진. 자, 이런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이런 단절 과정의 시스템, 요거를 앞에 했죠. 고립계라고 했죠. 고립계. 이런 게. 그래서 단절 과정이라는 것은 단열이 잘 된 경우, 그리고 열 전달이 없는 경우, 열 전달이 없다는 말은 열을 움직이는 구동력, 즉 드라이빙 포스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모든 어떤 물리량이든 물리량에다가 점을 땡 찍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점을 땡 찍으면 단위 시간당 의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열 전달량은 킬로줄에서 방금 했던 질량당도 있고, 그리고 Q땡 하면 이거는 단위 시간당. 자, 그 단위 시간당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에너지기 때문에 킬로줄이고, 그리고 점이 땡 찍히면 퍼세카가 되죠. 요거를 킬로줄 퍼세카를 킬로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파워, 요거를 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동력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다? 시간당. 그리고 시간당이라고 하는 거는 와트의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 W, 킬로와트. 자, 요것도 헷갈리는 게 지금 3개로 늘었네요. 요 W, 워크의 W가 아니라 요거 와트의 W입니다. 킬로와트 W. 우리 맨 첫 시간에 그 웨이트, 중량 했죠. 중량할 때도 웨이트가 W였죠. 그리고 일을 나타낼 때 에너지 단위 킬로줄도 있고 또 와트도 있고, 3가지가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 전달률이 일정할 때 전달률이라고 붙으면 뭡니까? 초당 또는 뭐 시간당 얼마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거죠. 즉 감자를 우리가 따끈따끈하게 쪄먹는데 그 감자에다 열을 넣죠. 열을 넣는 이게 시간당 킬로줄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들어갈 때, 그럴 때, 그러면 전달률은 킬로줄 퍼세카이기 때문에 총 전달된 양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요게 이 말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심플하죠. 전달률에다가 시간의 변화량을 곱해주니까 요거는 뭐다? 총 전달 양이 되는 거죠. 양. 쉽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델타라는 말은 언제 쓴다? 항상 요거는 변화량이라고 했죠. 변화량인데 델타가 나오면 항상 어디에서 어디를 빼라?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것을 델타량이라고 하고, 이때의 변화량은 어떤 변화량입니까? 이때는 거시적 변화입니다. 거시적 변화일 때만 또 델타를 쓴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 전달률이 변할 때 여기서는 우리가 감자를 쪄먹을 때 열을 일정한 열 전달률로 열을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열 전달률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열 전달률이 변할 때는 이런 적분 형태로 쓴다는 겁니다. 식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전달률이 변할 때는 변화량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 변화율을 찾아가지고, 순간 변화율을 찾는다는 것은 미분을 한다는 거죠. 미분을 해서 그 미분을 다시 우리가 일정 시간 t1과 t2의 시간 사이의 모든 미소 변화량을 적분하면 총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수학적으로 너무 간단한 거지만 보세요. 이런 게 있다. 누가 뛰어다닐까? 송신열이가 막 뛰어다닌다. 1초, 2초, 3초 뛰어다니는데 똑같은 힘으로 뛰어다니기 때문에 1초 뛸 때 2m 가고, 2초 뛸 때 4m 가고, 3초 뛸 때 6m 가고, 이러면 이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속력은 1초 변할 때마다 2m가 되는 거죠. 2m/s가 되는 거죠. 2m/s의 일정 양으로 이렇게 쭉 달리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3초를 달렸다라고 하면 2m/s의 고정값으로서 3초를 달렸다라고 하면 이때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변화율이라는 것은 속도죠. 2m/s에다가 시간만 곱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화율이 뛰는 속도가 점점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처음 1초 동안에는 빠르게 뛰다가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힘이 빠지니까 약간 약하게 뛰고, 그 다음 1초 동안은 더 힘이 빠지니까 더 약하게 뛰는, 이런
속도의 변화율이 처음에는 2m/s로 달리다가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 1m/s로 달리다가 여기는 0.5m/s로 달린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총 3초간 달린 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변화율이 다를 때는 각 구간을 나누는 거죠. 각 구간을. 즉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는 2m/s로 일정하죠.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1m로 일정하죠. 2에서 3은 0.5로 일정하죠. 구간을 다 나눠 가지고 방금 요 했던 계산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총 다 더하면 방금 했던 요 순간 방금 했던 구간별 요 데이터들을 0에서 3초까지 다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요런 총 달린 거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요거는 델타 T는 뭐다? 거시적 관점이죠. 근데 이렇게 2m, 1m, 0.5 거시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변하는 구간이 미시적으로 무한대로 작아지면 요 표현을 요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 표현이 이 표현 같은 표현이죠. 맞죠? 그 뛰게 되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초당 그 x의 변수 0에서 3까지를 적분을 하면 총 달린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방금 했던 거. 요거랑. 그러니까 열 전달률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열 전달률의 뭘 알고 싶다. 양을 알고 싶은데 양을 알고 싶으면 열 전달률이 일정할 때는 시간만 곱하면 되지만 열 전달률이 변할 때 시시각각 변할 때는 미분을 해서 적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을 했고 이제는 열을 했고 이젠 일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자, 밀폐계를 통과하는 에너지가 열이 아니면 반드시 일입니다. 반드시. 쉽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움직이는 힘은 뭐다? 드라이빙 포스는 구동력은 온도차라고 했죠. 그 온도차 빼고 모든 에너지의 전달 형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래서 일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한다? 워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힘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요 큰 바위를 밀고 있는 사람 요거 그림 보여줬죠. 처음에 바위. 이게 뭡니까? 바위는 꿈쩍 않죠. 사람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바위를 민다 할지라도 바위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뭐다? 일은 제로라고 했죠. 일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통해서 작용하는 힘과 관련된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 전달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전달. 그래서 이때는 상승하는 피스톤이라든지 회전축, 이제 우리가 많이 할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림이 삐딱하게 되는데 밀폐계 형태는 밀폐계 형태인데 이렇게 피스톤이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래 있으면 여기 피스톤이죠. 피스톤 실린더, 뭐 남학생들은 잘 알 수 있지만 피스톤 실린더가 자동차를 돌리게 하는 그 축이죠. 자, 여기 안에서 가스를 폭발을 펑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펑 폭발을 시키면 여기가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위로, 피스톤이 위로 쑥 밀어 올리죠. 피스톤이 위로 쑥 밀어 올리면 바퀴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피스톤을 밑으로 압축시키고 팽창시키고 압축시키고 팽창시키고 함으로써 그 상태에서 에너지를 전달시켜서 바퀴를 회전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밀폐계죠. 다 닫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 시스템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열이 들어갈 수 있죠. 열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시스템에서 피스톤이 위로 상승하죠. 즉 경계가, 잘 들어보세요, 경계가 움직이는 거죠. 바운더리가 움직임으로써 뭐가 만들어집니까? 경계가 움직여짐으로써 일이 만들어지죠.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과 열은 경계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일은 우리 와트랑 웨이트랑 많이 헷갈리지만 W는 똑같지만 대부분 우리가 요 일로서 많이 적습니다. 요 일은 요 W12 또는 W로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번에서 2번 또는 처음에서 나중, 뭐 아니면 이쪽에서 저쪽, 이렇게 처음과 끝을 표기를 하고 일을 나타냅니다. 당연히 소문자는 단위 질량당이 되겠고, 그럼 이건 뭘까요? W 땡. W의 단위는 뭐다? 에너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줄이죠. 줄에다가 땡 붙으면 뭐다? 세컨 들어가죠. 요건 단위 시간당 행해진 일, 요걸 우리가 동력
동력이라고. 동력 킬로와트 킬로줄 퍼 세컨. 요거 와트랑 월크랑 헷갈리면 안 되고, 또 웨이트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죠. 웨이트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열과 일을 간단하게 정의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하나의 약속을 할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그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죠.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몇 가지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나오죠. 여러 형태로 들어갔다가 여러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형태로 나갔다가 여러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는 요 피스톤의 관점에서 피스톤이 팽창하고 또 피스톤이 압축되고, 그게 일이 나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 보세요. 열이 들어올 때,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시스템이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은 요 지금 빨간 점선 안에 있는 요 빈 공간, 다른 말로 하면 요 안에 가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요 가스, 요 점선 안에 있는 요 시스템이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상, 시스템, 개가 된다는 거죠. 요 개로 열이 들어오면 그거는 플러스입니다. 나가면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에서 뭔가 들어오면 플러스죠. 그 증가에 따른 말이죠. 또 뭔가가 나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예요. 근데 Q는 그런데 W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W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마이너스입니다. W가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이 이 부호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들어오는 Q를 나는 마이너스로 할래, 나는 나가는 W를 마이너스로 할래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쓰는 그런 자리에서는 이런 규약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Q는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해가 순간적으로 잘 되지만, W는 왜 들어오는데 마이너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열의 관점이 아니라 요 피스톤이 팽창한다는 의미에서 피스톤이 팽창하게 되면 일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Q 관점에서는 보세요. Q 관점에서는 시스템 안에 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W out 요것을 방향을 플러스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만약에 플러스 10kJ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요거는 그러면 피스톤이 밖으로 팽창하면서 10kJ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W가 마이너스 10kJ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할까? 이 화면에 안 보이긴 안 보였나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반대죠.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나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되는 일이죠. 압축되는 일. 그래서 플러스는 팽창일, 마이너스는 압축일.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호가 들어온 열과 나가는 일을 다른 말로 행한 일, 그리고 개의 나간 열은 Q아웃, 개로 행해진 일 또는 개의 행해진 일은 W인, 요거는 마이너스입니다.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뭐다? 팽창. 요거는 압축이라는 거예요. 팽창, 압축. 팽창, 요거는 압축.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W를 계산하는 일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W가 얼마고 뭐 Q가 얼마고 할 건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W 아웃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제가 물어보겠죠. W 아웃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뭐 식이 있습니다. 쭉쭉쭉쭉 계산하면 답을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W 아웃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값을 찾아냈는데 계산기에서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10. 답이 여러분들이 식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하고 결론적으로 계산기에서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0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문제와 답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답에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개가 행한 일은
걔가 행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답할래요? 걔가 행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소병민? 신입생이구나, 작년에. 소병민, 방금 이 상태에서 걔가 행한 일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적을까? 그리고 김보민은 두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와 답인데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 걔의 행해진 일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적을래? 걔가 행한 일은 마이너스 10, 걔의 행해진 일은 플러스 10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계속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W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같이 하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팽창일이라고 합니다. 팽창일. 팽창일을 찾아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을 유도로 할 건데 그 공식대로 하면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팽창일의 관점에서 계산을 했는데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그건 뭡니까? W 아웃이 플러스라고 하면 그거는 일이 밖으로 팽창되는 거죠. 팽창되는 일. 근데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뭡니까? 팽창이 아니고 부호가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죠. 그럼 팽창이 아니라 뭐다? 압축이라는 거예요. 압축. 그럼 이 시스템에서 지금 말하는 W 아웃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피스톤과 실린더가 압축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제와 답이라는 거예요. 자, 피스톤에서 실린더가 압축이 되면, 자, 여기 압축이 되면 개로 행해진 일은 얼마입니까? 10kJ이죠. 잘 보세요. 개로 행해진 일이 10kJ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W out은 마이너스 10kJ이라는 거예요. W out이 마이너스 10kJ라면 다른 말로 하면 W out이라는 말 자체의 정의가 요거의 정의가 걔가 행한 일을 나타내는 정의가 W out인데 W out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걔가 행한 일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지만 걔로 행해진 일 또는 걔의 행해진 일은 10kJ라는 거예요. 걔의 행해진 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요거를 압축일이라고 한다. 압축일. 되시겠죠? 요 부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W out이 플러스면 팽창하는 일이다. 반대 부호는 마이너스 부호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요 글자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나와 있죠. 자, 이제 열과 일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과 일은 둘 다 경계를 지난다고 얘기를 했죠. 방금 계속 감자를 데울 때나 그리고 피스톤이 올라갈 때나 경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리고 경계를 통과할 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바운더리 피노메나 경계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걔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나 열이나 일의 형태로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열과 일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열과 일의 형태로 전달해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가 상승하든지 감소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 잘 이해하세요. 에너지는 상태함수입니다. 에너지 그 자체는 상태함수라는 거예요. 상태함수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주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를 묘사하는 어떤 물리량을 상태량이라고 했죠. 에너지는 상태량인데 그 상태량이 되기까지는 외부에서 경계를 통해서 에너지가 열이나 일의 형태로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열이나 일의 형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작업의 결과물로서 에너지가 상태량으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이 둘은 상태값, 열과 일은 상태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모두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를 경로 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상태 함수랑 경로 함수 얘기를 했죠. 상태 함수는 평형 상태, 즉 어떤 두 물질이 두 상태가 있을 때 그 상태가 변하지 않는 평형 상태일 때 처음과 나중의 값만 가지고 변화량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체크하는 또는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함수가 상태 함수라고 했고, 또 처음과 나중 상태가 각각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A에서 B로 가는 또는 처음과 나중으로 가는 그 경로가 뭔가에 따라 가지고 값이 달라지는 게 경로 함수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쭉 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 Y축은 압력입니다. 압력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뉴턴을 미터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최적은 미터 삼성이죠. 자, 보세요. 이 두 개를 압력하고 우리가 최적을 곱하게 되면 이거는 뭐와 뭐로 구분됩니까? 힘하고 미터 단위가 되는 거죠. 요 뉴턴 힘과 미터, 요거를 우리가 에너지 1이라고 했죠. 즉 가해지는 힘과 이동한 거리가 포함된 개념이 1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 그래프에서 P와 V, 즉 X축과 Y축을 우리가 적분을 해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그 면적이 뭘 나타낸다? 1의 양을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3장 뒷부분 가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1번과 2번 상태를 보세요. 1번과 2번은 상태입니다. 즉 최적이 2m 삼성일 때 그 상태일 때의 상태를 나타내는 뭐 최적도 있을 수 있고 온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압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상태량들이죠. 상태량입니다. 자, 그러면 상태량은 우리가 변화를 나타낼 때, 변화라는 것은 처음에서 나중으로 옮겨갈 때, 즉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상태량의 변화는 뭐로 나타냅니까? 항상 델타 상태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나중이 5니까 2를 빼면 3이죠. 그래서 경로를 뭐 1번 A번 경로로 가든 B번 경로로 가든 상태량의 변화량은 경로에 상관없는 상태량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량들을 엮어 놓은 함수들을 우리가 상태 함수로 하는데, 근데 1의 관점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1의 관점에서는 P와 V를 곱했을 때 우리가 1이 방출되게 되는데, 이 A번 프로세스를 보면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작은 최적에서 큰 최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팽창이죠. 부피가 늘어나는 팽창의 프로세스입니다. 팽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린더 있죠? 실린더에서 실린더 경계면이 이렇게 가스의 폭발로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할 때 일이 발생되죠. 근데 팽창할 때 펑 하고 팽창을 하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균일한 속도로 팽창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과정 프로세스 A, B에 따라 가지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때 일은 팽창하기 때문에 우리가 팽창일이죠. 팽창일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 A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우리 P하고 V를 적분한다는 것은 결국 뭘 나타내는 거죠? 적분한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 A 밑에 있는 총 면적을 나타내는 거죠. 요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1이라는 거예요. 1. 즉 생산되는 팽창 1이라는 거예요. 근데 A의 과정이 아니라 프로세스 B의 과정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균일한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프로세스 B에 들어있는 전체 면적은 A보다 더 넓죠. 더 크죠. 그래서 상태의 처음과 나중 상태를 이어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산되는 일의 양이 다르고, 반대로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입니까? 압축 프로세스죠.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프로세스는 반대 압축이죠. 이때도 압축을 천천히 하느냐, 아니면 압축을 세게 팍 하느냐, 어떤 과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압축하는데 필요한 일의 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과 열의 관점에서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로에 의해서
최종값과 최종값의 적분에 의해서 나오는 값을 우리가 불완전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상태량의 함수, 상태량을 미분해서 적분했을 때 처음과 나중의 상태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미분을 우리가 완전 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쓰는 기호도 다른데, 이 D는 differential, 미분할 때 쓰는 그 D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상태량을 나타낼 때는 미소 변화 D, 그리고 거대 변화 델타를 쓰고, 여기도 같은 이름이 델타입니다. 근데 요거는 델타인데 소문자 델타죠. 그래서 이런 일이라든지 열을 나타내는 미소 변화를 나타낼 때는 항상 미소 열 변화, 미소 일 변화, 미소 열 변화일 때는 요 스몰 델타로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때는 우리가 델타의 개념을 쓰지만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델타 W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요거는 1 그 자체를 어떻게 쓴다 했습니까? 1과 2,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상태를 경로를 이어갈 때 그때 생산되는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때는 델타, 델타 W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요 두 개가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을 여기 적었는데 여러분들 강의 교재에는 이게 없죠. 요거는 제가 추가 필기로 해서 지금 여러분 사이트에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했던 이야기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요거만 하고 일단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예제는 개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잘 단열된 전기 오븐이 가열부를 통해서 가열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안에 시스템이 있게 되고, 이런 시스템 내에 전기봉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봉이 하나 들어있으면 그 전기봉 두 개, 1번과 2번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시스템을 다르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관심을 두는 대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를 정하면 그게 개라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정확히 동일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개를, 시스템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1번은 요 파란색 부분을 우리가 개로 설정을 하고, 2번은 요 발열봉 있죠. 발열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가 정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정하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형태지만 다른 개를 나타냈을 때 에너지의 전달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방 전체가 시스템이고 발열체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발열체 자체가 요 시스템 내에 들어있죠. 그럼 요 시스템 내에 시스템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주체는, 형태는 열일까 일일까? 이해 안 됩니까? 지금 요 1번 시스템의 파란색 시스템의 요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죠. 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의 형태는 일의 형태로 들어옵니까? 열의 형태로 들어옵니까? 발열체는 이미 요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요 발열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해야 됩니까? 전기를 꽂아야 되죠. 전기를. 맞죠? 전기를 꽂아야지 발열체가 뜨거워지는 거죠. 열 이외의 모든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달 형태는 다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형태, 즉 전달되는 에너지가 2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렉트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에 꽂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개를 어떻게 뒀습니까? 개를 발열봉을 뺐죠. 발열봉을 뺀 상태에서 우리가 요 시스템을 설정한다고 하면 이 시스템에서 요 발열봉으로부터 요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형태는 뭡니까? 열이죠, 열. 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 전달 형태가 열인지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이 아니면 뭐다? 무조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면 무조건 열이라는 거예요. 열을 전달시키는 구동력은 뭐다? 온도차. 즉 온도차 빼고는 모든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좀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10시 53분이니까 55분이라고 보고 11시 10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좀 쉬세요. 제가 그 링크는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